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조경기술서 김은숙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너무 듣기 좋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죠, 그죠? 여러분도 공감을 하시죠? 오늘은요 42강 관련법인데요. 저번 주 시간에는 우리가 그 디자인 공공시설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했고요. 조금 이제 법의 어떤 관련성이 떨어져서 내용은 안 넣었고요. 이번에는 도시공원 녹지법하고 녹지 확충하면서 저번 시간 그죠? 한 40강인가요? 한 30 몇 강쯤 되죠? 거기에 보면 미집행 도시군 계획의 어떤 민간공원 조성 특례법 하면서 말 그대로 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죠. 특례법보다는 특례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제가 산이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항상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술사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이 있는 것을 정리만 하는 게 기술사가 아니죠. 법에 있는 것을 그냥 정리만 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항상 그러니까 뭐 생각을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과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생각 정리죠. 생각 정리하는 것이 어떤 기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에 정리하는 기술이 아니고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이 저는 기술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론과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이 돼줘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 강의에서 그런 걸 자꾸 연결시켜 드리려고 지금 강의를 하게 된 계기죠. 사실 학원 강의는 한정이 있어요. 어떤 이게 횟수라는 개념도 있고요. 시험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정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자꾸 이제 전달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이제 강의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우리가 시험에 어떤 문제에 관한 의도를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의도를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기출문제의 시험 출제자의 의도가 뭔가를 좀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 강의를 한다는 거 늘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내용은요. 공원 녹지법하고 녹지 확충에 관한 내용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하고 위에 딱 띄우면서 물론 여러분 다 나 그거 많이 봤어요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은 많이 봤어요.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그죠? 그랬는데 충분히 보시지는 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물론 저는 정책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거 이전에 제가 봐야 돼서 여러분한테 바라고 하는 것은요. 공원 녹지 기본 계획 내용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요. 기본 계획 수립에 기초 조사하면서 앞에 뭐 있어요? 상주 인구 1인당 3m에서 우리가 9m 제곱의 녹지 면적을 확보를 해라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에 저는 이게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법을 우리가 제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목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어디 가도요. 도시의 녹지는 우리가 3m에서 우리가 사실은 저 6m 제곱 사실은 5m 제곱도 있어요. 3m에서 여기는 9m 제곱으로 해놨는데 우리 법에는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도시 안에는 상주 인구당 3m에서 6m 제곱의 어떤 녹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선한 산소 공기에 어떠한 신선한 공기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걸러주고 자 이게 나중에요 어디로 가냐면요 도시에 우리가 저 산소를 공급하는 그리고 공해를 흡수하는 식재 계획으로 연결되죠. 그죠? 자 이게 같이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공기를
우리가 좋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실제 도시공원에 3m에서 6m 착고를 녹지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공기뿐만 아니라 물도, 그죠? 물을 도입하는 것도 결국은 신선한 공기라는 게 H2O잖아요. 그래서 산소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산소를 우리가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도시공원의 녹지에 관한 법률, 우리가 기사 공부 때 뭘 많이 배웠나요? 완충 녹지, 무슨 녹지, 공원의 종류 시큰이 왔습니다. 그죠? 자, 그거는 기사 때 시험 이야기고, 저도 기사 시험을 쳤죠. 당연히 저는 4학년 1학기 때 쳤습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저는 기사 자격증을 가졌어요. 그랬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저는 책 기준 이런 두꺼운 걸 다 나이에 막 달달달 배웠을 정도로. 자, 그랬으면 안에 뭐 있는가 다 알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는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은 기술사 시험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 목적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도시 녹화 및 공원 녹지 확충하면서 여기도요. 도시공원 녹지 확보 기준 이래서 뭐가 나오죠? 주택법상에도 우리가 뭐가 나와 있나요? 3m 제곱을 확보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공원 확보 또는 녹지 확보를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택지 개발할 때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땅이 많아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아니면 택지 개발 어떤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마음이 인심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 비싼 상업지구에 공공 녹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저로서는 배 아픈 일입니다. 거짓말 같나요? 배 아픈 일이에요. 거기다 나뭇가지 심어야 되고 배 아픈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더 넘어서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안에 이래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저는 우리가 적용 경관법보다 이게 더 무서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찌 보면 공통된 법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죠? 세계 어느 법을 찾아봐도요. 이렇게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m 제곱,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공원에 우리가 3m에서 6m 제곱 하면서 상주 인분당 이래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까요? 그러면서 공원의 설치 및 관리 규모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 많이 외웠어요. 생활공공원, 무슨 걸림공원, 어쩌고 저쩌고. 그죠? 자, 이것도요,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할 때 필히 지켜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도시 계획을 할 때도 지키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 자, 나왔고요. 뒤에 도시 자연공원과 자연공원의 비교를 나중에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보고요. 자, 녹지의 색은 실컷 외웠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뭐가 나왔나요?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기사 때 시험 많이 외웠어요. 많이 외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죠? 지금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실수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설계 심의를 해보면서 정말 열이 막 벙벙 터질 정도로.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시행 규칙까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녹지에 세분하면서 있는 것이 공원의 종류 나왔고요. 녹지에 세분 해갖고 나왔습니다. 공원 녹지, 그죠? 공원의 종류 하면서 나왔고요. 자, 이게 시험에 기술사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기사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기사 이번에는 전부 다 기사 시험 같은 게 나왔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기술사 시험에 나온 것을요 기사 시험처럼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걸 늘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요, 기사 시험은요 외워서 정답이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탁탁탁 나와야 되고요. 기술사 시험은요 정확하게 5개 저 공원의 종류, 걸림공원, 주택공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나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녹지, 완충 녹지 중에 우리가 완충 녹지, 뭐 경관 녹지, 뭐 연결 녹지 세 개 다 안 적고 완충 녹지와 경관 녹지에 관해서 여러분이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세 개 다 안 적었다고 막 열불 내고 그죠? 자,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녹지의 세분 왜 시켜놨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주택법에 3m 제곱, 그 다음에 공원 녹지에 가면은 3m에서 6m 제곱 그 상주인구당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사실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쭉쭉 나와 있고요. 녹지의 기본계획 하면서 우리가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뭐 재검토하고 정비한다라는 거는 계속 제가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뭐 지역 특성하고 공원 녹지 종합계획을 뭐 방향을 받자고 짜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걸 봐야 되겠죠. 자, 녹지의 기능별 설치 기준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네, 이게 자 완충 녹지 하면서요. 완충 녹지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충 녹지뿐만 아니라 녹지의 세분이었죠. 그죠? 경관 녹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녹지도 있었습니다. 그죠? 뭐 경관 녹지. 자, 경관 녹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연결 녹지 하면서 완충 녹지. 자, 목적이 뭔가요? 원한 시설 어떤 재해 방지 완충 녹지는요 재해 방지나 소음 진동 및 공해 매연을 하는 게 완충 녹지입니다. 정말해서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해서 녹지를 해주는 거는요 매연이나 공해를 방지하고 저감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원한 시설 정말해서 도로 가까이에 원한 어떤 그러니까 소음을 낸다든지 공해를 내는 그 시설 앞에 녹지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죠. 그죠? 자, 확보를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소음 어떤 그거를 하는 거죠. 그 녹지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도 좀 폐해도 있어요. 자, 연결 녹지는 뭐냐면요. 큰 숲하고 연결하고 하천 따라 조성되는 녹지축 생태 통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지금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히요 완충 녹지와 연결 녹지 의미를 압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택법 3m 제곱 3m 위에서 6m 제곱 녹지 확보해라고 했어요. 자, 저거는 지킵니다. 그죠? 왜냐면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랬는데 자, 설계할 때요 여러분 이것을 과연 우리는 할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계획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여지 보면요 우리가 설계 부분이죠. 계획은 어떤 정책적인 개념이라면 설계는 이렇게 나온 법에 따라서 나온 것을 우리가 그 위에 뭘 하나요? 제가 조금 이 말하면 계속 옛날부터 안티가 막 생겼던데 우리는 식재 배식을 하는 거야. 설계라는 개념이 저는 식재 배식이라고 해요. 저는 수목 배식, 그죠? 수목 배식. 배식의 개념이라고 저는 설계를 계획은 전체적인 개념이라면 우리는 설계는 저는 수목 배식이라는 개념인데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배식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열불이 나는 거죠. 법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녹지 공간을 만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완충 녹지와 연결 녹지, 경관 녹지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은 배식을 하든지 설계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죠? 저는 설계할 때, 심의를 할 때마다 열불나는 게 이런 부분이야. 우리가 기술사 공부라는 것이 꼭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충 녹지, 연결 녹지 이것은요 재발생 소음 관계를 지금 하는 거고 그 다음 연결 녹지는 해안축을 연결하면서 축과 생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구분을 했고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에서는 우리가 정작 우리가 하는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다 끊어놓고 나무 작은 거 이상한 거 심고 그죠? 아까 생태축인데 생태축의 개념도 아니고 오만 잡다 너무 다 갖다 놓고 돈은 돈대로 깔아먹고 어떤 제대로 어떤 이해하는 개념도 없이 설계를 해갖고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야 너네들 이 개념 아니? 하고 탁 올립니다. 계획은요 여러분이 설계는 여러분의 의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디자인의 개념으로서 그죠? 자 그랬으면 여러분이 이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은 계획이라면 실제 배식을 하는 개념은 배식가에 불과합니다. 기능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과연 지금 설계하시는 분이 기능자인지 설계자인지 아니면은 계획가인지 잘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적용해서 제대로 의미를 알고 제대로 설계하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제대로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다음에는 야영장 하면서 우리가 야영장에 여기도 나와 있던 것처럼 관광진흥법에서는 야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야영장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도시자연공원하고 자연공원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